사이렌이 울리는 구급차 속에서 환자들은, 그리고 그 보호자들은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희망을 가지다가도 불현듯 두려움에 떨고 혹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싶으면 내가 사전조차 안 해본 줄 알아, 이씨.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죽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야, 안 가르쳐. 이름이 뭐야? 이거 아주 잘하고 있어. 이름이 뭐냐고. 안녕하세요. YK 교통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난 가능성에 비해서 좀 낮은 법정형 그리고 낮은 경미한 범죄로 처벌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언제 어떻게 위급 상황이 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기암 환자라고 해서 모두 다 응급실로 가면 사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기암 환자라고 해도 위급한 상황에 충분히 잘 대처를 하면 위기를 얼마든지 여러 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급 환자가 있다고 구급차에서 사정사정하면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 기사는 나중에 사고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노란색 유치원 버스도 구급차가 오는 걸 보고 살짝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급차가 뒤에서 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급한지,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면서 오면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 도로에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이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섰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택시기사가 비켜주지 않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구급차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대차 사고가 났을 경우라도 블랙박스가 있고 내려서 사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증거도 다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보험 처리를 나중에 할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구급차 운전기사와 며느리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결국 구급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죠.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범죄를 하는 것을 작위에 의한 범죄라고 합니다. 그냥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 개념으로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안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혹은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견하고 혹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용인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처럼 택시기사가 이 환자를 일부러 때리거나 죽인 건 아니지만 비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비켜줘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부작위를 함으로써 이 환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용인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의 선장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 범죄자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몇 시간 동안 모포를 뒤집어 씌운 채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바카스를 마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입에서 흘러내리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해요. 범죄자가 이거를 보고 그냥 방치하고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결국 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에 이 범죄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이 사건에서 적용이 되려면 택시기사의 이제 부작위 행동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송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인정이 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송 지연이 되지 않고 빨리 응급실로 옮겼다면 이 환자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택시기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네, 당연히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길을 비켜주지 않은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다만 민사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는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입증 정도보다는 사실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송지연이 없었어도 안타까운 결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죽으면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구급차 안에 있는 상황은 밖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병원에 최대한 빨리 이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구급차 속에서 환자들은, 그리고 그 보호자들은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희망을 가지다가도 불현듯 두려움에 떨고 혹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길을 비켜주는 운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지나칠 뿐입니다. 그들 말고는 누구도 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엔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법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내가 받은 피해, 그리고 금전적 보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